그러면 이제 그 보수주의가 끊임없이 사회 변화에 적응 내지는 개혁해가는 게 보수주의인데,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고 보수주의는 얼마나 지금 행되고 있느냐를 이제 또 볼 필요가 있죠. 근데요, 정말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?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? 항상 사회는 변하지만 진짜 요즘 같은 사회는 변화가 너무나 엄청납니다. 제가 느끼기에도 아주 그냥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나 부닥다리로 도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제가 2009년,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를 초청해서 한나라당에서 특강을 했습니다. 장하준 교수는 아시다시피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학자죠.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뭐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데 이제 힘을 쓰고 있는 학자였는데, 제가 장하준 교수를 그것을 특강을 하니까 한나라당 내부에서 정부에서 정부는 맨날 쟤는 저렇게 삐딱하게 저러는지 몰라. 뭐 그랬습니다. 오지도 않아요, 한나라당 의원들이. 그런데 2011년인데요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. 나 요새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불과 1, 2년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. 제가 작년에 9월달부터 이 한나라당 정부 여당 추가 감사를 처리해야 된다. 이게니까 저자는 또 그렇게 맨날 엉뚱한 얘기나 하고 말이야.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뭐 투쟁 아닌 투쟁을 했는데요. 지금은 추가 감사 처리가 우리 한나라당 당론을 받아들였어요. 그 과정에서 뭐 박지원 장관 뭐 안 된다고 그러던 게 다 이제 결국 수용이 되고, 심지어는 박근혜 대표도 부정적이었다가 받아들였어요. 제가 옳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.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가야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. 다만 저는 좀 일찍 얘기했을 뿐이죠. 지금 추가 감세 처리가 당론이 되고 지난 마당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좀 증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런 예를 들면 뭐 너무나 많죠.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? 우리가 국가에 대한 개념들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. 근데 예를 들어보면 좀 그런 게 이해가 갈 거예요. 한일전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. 우리가 일본 가서 3대 빵으로 졌습니다.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? 온 나라가 들끓어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 타기도 전에 감독이 경질됩니다. 근데 아무런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. 이제 들끓는 일도 없어요. 졌나 보다. 이게 사실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국가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온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축구 얘기 나왔으니까 더 하면요. 축구 대표팀이 있잖아요.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여기 마크를 달고 뛰는데 그게 태극마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은 아직도. 여기 계신 분들은 연령대를 보니까. 근데 그게 태극마크가 아니고요. 호랑이 마크입니다. 왜 그게 바뀌었냐면요.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국가대표팀이 국기를 마크로 달고 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북한밖에 없었답니다. 그래서 우리 팬들이 하도 쪽팔려 죽겠다. 좀 바꿔줘라. 그래가지고 축구협회 마크로 바뀐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국기를 마크로 뛰는 나라는 이제 북한 딱 하나만 나옵니다.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에서는 축구가 이제 영국 뭐
유럽에서.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은 클럽 대학에 관심 있지 월드컵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우리나라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. 이제. 그러니까 뭐 월드컵 나오면 선수들도 몸살이고 메시도 월드컵 나오면 뭐 몇 골 넣지도 않습니다. 몸살이다. 국가에 대한 관념들이 굉장히 바뀐 겁니다. 제 딸이 지금 27, 우리 나이 27인데요.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차마 못 물어보니까 나만 맞을 거예요. 뭐야, 너는 국가에 충성하고 있니? 제가 감히 못 물어보다. 그렇게 물어보면 아빠 뭘 그러는 거야? 그럴 겁니다. 애들한테는 국가가 충성할 대상이 아닙니다. 근데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. 걔네들은 국가는 충성할 대상이 분명합니다. 그리고 또 국가에 대한 개념은 또 얼마나 달라져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, 한번 내 딸이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자기 또래나 경상도 충무에 있는 자기 또래랑 갖는 연대감이 과연 연대감, 같은 우리 민족으로서, 같은 동포로서 연대감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. 차라리 오사카에 있는, 상해에 있는 무슨 팬클럽하고 연대감이 훨씬 강할 겁니다. 훨씬 더 친밀감 느끼고.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대입해서 너는 틀렸다 하면 그게 되겠어요? 그러면 틀렸으면 아까 법률스님 말했다가 고치면 되는데 그게 고쳐질 것 같아요? 그건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메인스트림이 바뀌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 사회 변화를 역사적으로 보면 대변화, 뭐 중변화, 소변화 이렇게 구분을 이제 쉽게 해요. 대변화는 한 300년 주기로 오고, 중변화는 100년 주기로 오고, 소변화는 50년 주기로 오는데,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그 대변화, 중변화, 소변화가 다 지금 겹쳐 있는, 만나고 있는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. 혼란스럽고. 그래서 아까 나라 얘기를 쭉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경영 틀, 시스템이나 또 그거를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국가 운영에 대한 사고방식 이런 거는 근대 국민국가의 틀일 겁니다. 근대 국민국가. 근대 국민국가의 틀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고 있고 근대 국민국가의 틀 갖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는 움직입니다. 근데 이미 20대, 30대, 40대는 이미 근대 국민국가는 없어져 버렸을 것 같습니다. 근대 국민국가는 없어져 버렸어요. 굳이 얘기하면은 현대 시민사회 네트워크 이런 게 그거가 맞겠죠. 근대 국민국가라는 게 뭡니까? 그게 산업사회에 맞춰진 국가 시스템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표준말 같은 게 가장 근대국민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근대국민국가는 표준말 같은 걸 되게 강조하죠. 왜냐하면 규격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짜장면 사건 아닌 사건이 있었잖아요. 아니 우리는 다 짜장면이라는데 표준말은 자장면입니다. 돌아버리는 거죠. 근데 근대국민국가는 그 표준에 맞춰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쓰면 고칩니다. 선생님. 너 틀렸어. 자장면이야.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죠. 뒤늦게. 지금 아이들한테는 짜장면이든 자장면이든 다 그냥 하나대로 쓰면 되는 게 맞는 세상이고요. 그런 게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.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, 개인에 대한 포션이 비중이 커진 거죠.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는 세대입니다. 전체, 나보다는 우리, 개인보다는 전체.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내가 볼 때는 전체보다는 훨씬 더 개인, 규제보다는 훨씬 더 자유가 더 소중하고 더 비중이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. 그런데 그걸 근대국민국가의 틀에 맞춰서 자꾸 갖다 대니까 한나라당 정부에서는 무슨 뭐 인터넷 규제를 하고 말이지 뭐 김대중이 자르고 김미화 자르고 뭐
이런 거죠. 도대체가 이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자기가 볼 땐 저런 애들은 진짜 말이 안 된다. 저런 애들은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도대체가 그 걔네들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인간들인 거죠. 그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지금 헤매고 있는 이유도 정치권 자체가 근대 국민과의 틀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. 새로운 세대들한테. 그러니까 새로운 심볼을 찾게 되고 새로운 심볼로서 안철수가 등장합니다. 제가 이 기준으로 보면요, 안철수 씨는 굉장한 보수주의예요. 근데 의외로 안철수한테 자유주의적인 면을 애들이 보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적인 면을 이렇게 상징하고 보여줄 만한 그 정치권이나 대상들이 없어요. 내가 볼 때는 안철수 걔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사람인데 기분 이런 거 다 보수주의의 가치입니다. 근데 자유주의적 면을 안철수한테 발견하고 거기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. 내가 볼 때.